네, 주요 산업들의 업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해보는 시간이죠. 키워드 나우 환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. 지금 뭐 코로나 사태, 계엄 전국 모두 극복하고 추경에 대한 기대감까지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. 오늘 연구원님의 분석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 지난주 검색량 최고치 기록한 한번 검색들, 키워드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. 네, 먼저 글로벌 유저들이 검색했던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최근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이제 중고차 도매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.4% 증가했는데 이 영향인지 현대차의 엘란트라가 또 검색량이 한 번 늘었고요. 네. 또 CJ ENM의 티빙이 웨이브와의 합병 소식 관련해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검색량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. 예.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도 검색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최다 관심도를 기록했고요. 또 HD 현대중공업 또한 검색량이 늘었던 모습입니다. 하이브의 캐츠아이는 신곡 가브리엘라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구글과 유튜브 모두에서 검색량 신고점을 경신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어 쿠팡이 쿠팡 플레이나 뭐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. 네이버에서도 검색량이 52주 신고점을 경신했던 키워드를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요? 네, 서부 T&D의 그랜드 머큐어 용산이 검색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. 한섬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오에라, 롯데쇼핑의 그랑그로서리, 또 동국제약의 센시아,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, 네오팜의 리얼베리어, 또 네오위즈의 2주년을 맞이했던 게임인 이 브라운더스트2, CJ제일제당의 식물성 단백질 브랜드 얼티브, 네. 토니모리의 다이소 브랜드인 이 본셉, 또 한국 BNC의 필러 브랜드인 주부겔, 애니플러스, 에슬레저 브랜드인 잭시믹스가 들어왔습니다. 네. 앞서 보니까 와우넷이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한국경제TV 증권 투자 정보 플랫폼 와우넷. 모처럼 찾아온 이 불장에 굉장히 함께 좀 기대감이 투자자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한국의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의 검색량 지금 들고 와주셨는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네이버 검색 키워드들만 봐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네, 호텔이나 뭐 화장품, 헬스케어, 게임, 식품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검색량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좀 지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지출을 다시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불장으로도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 될 경우에 어디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? 이렇게 소비자들 관심도를 좀 보면서 추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전략 같습니다. 주로 뭐 뷰티나 기능성 제품 관련 키워드들이 좀 눈에 띄는데 주로 어떤 브랜드들인가요? 네, 대표적으로 백화점 중심의 고가 브랜드 2개가 이번 리스트에 들어왔는데요. 네. 한섬의 오에라,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있었습니다. 기능성 의약품 계열에서는 동국제약의 센시아랑 네오팜의 리얼베리어, 또 토니모리가 다이소에 입점한 세컨 브랜드인 본셉도 검색량이 많이 늘었고요. 한국 BNC의 필러 브랜드인 주부겔도 포함됐습니다. 모두 피부 관리나 미용 수요와 관련된 키워드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. 오에라와 설화수. 오에라라는 브랜드가 또 있었군요. 이게 왜 급등한 겁니까? 오에라는 지난 21일 토요일에 왕영은의 톡이라는 좀 현대 홈쇼핑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방송에 좀 송출이 된 게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. 네, 방송에서는 스킨터치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이 소개됐는데요. 이게 원래 정가는 본품 1개, 리필 1개에 1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좀 고가입니다. 근데 이 방송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구성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설화수의 경우에는 최근 OK 캐시백 앱 내에서 이벤트가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된 걸로 보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썸머 위드 설화수라는 여름철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는데요. 대표 브랜드인 이 윤조 에센스를 중심으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오에라가 잘 팔리긴 하지만 한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좀 미미하다고 합니다. 한 1% 내외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 반면에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 전체 매출이 한 30% 정도 된다 그러던데. 자, 연구원님, 그런데 검색량이 오른 키워드들 뭐
사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아는 건 없습니다만 기능성 화장품이 많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는 거죠. 네, 좀 기능성 제품들이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 말고도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. 화장품 중에서는 일단 기능성 제품 중에 이제 네오팜의 리얼베리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. 민감 피부용 제품으로 좀 유명합니다. 최근에는 공식몰을 오픈을 하면서 세일 프로모션을 좀 크게 진행을 했고 네. 이 과정에서 검색량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. 또 토니모리의 본셉은 다이소에 입점한 세컨 브랜드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여름철에 쓸 수 있는 립 타투 틴트 팩이 출시되면서 SNS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기가 빠르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 BNC의 주부겔은요, 필러 브랜드입니다. 최근 블로그를 중심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히알루론산인 이 HA랑 연어 유래의 PA 성분을 합친 필러로 좀 유명한데 네.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나 뭐 주베록 같은 제품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었습니다. 저도 참 어려운데 연구원님도 참 헤매시네요. 좀 성분 이름이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. 예.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여름철 고민 해결에 좀 집중된 기능성 소비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날이 습하고 더우면 피부 트러블 많이들 나더라고요. 기능성 제품 만드는 상장사들 네오팜, 토니모리, 한국 BNC. 최근 트렌드가 주가에는 아직 뭐 반영이 안 된 상황 같습니다. 참고를 해보고요. 자,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형 관리 관련 소비 흐름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? 네,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먼저 동국제약의 센시아는 정맥순환 개선제로 유명하죠. 네.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. 같은 이름으로 압박 스타킹도 좀 유명한데요.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리 붓기나 뭐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소비자 수요가 살아난 걸로 아니, 보입니다. 압박 스타킹을 하면은 붓기가 빠져요? 이거를 신고 자거나 아니면 좀 앉아있을 때 신고 있으면 다리 붓기가 좀 덜하다고 합니다. 순환이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. 자, 그리고요. 네. 또 CJ제일제당의 얼티브 같은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 전문 브랜드인데 네. 아무래도 여름철 수요를 겨냥해서 좀 마케팅에 노출되면서 검색량이 올랐던 것 같고요. 잭시믹스는 잘 아시다시피 레깅스 같은 S레어 웨어 대표 브랜드입니다. 이번 주 검색량은 신제품 출시나 뭐 오프라인 매장 프로모션 관련해서 검색량이 늘었던 걸로 보이고요. 예. 여름 운동복 수요나 헬스장, 피트니스 재등록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검색이 살아난 흐름입니다. 좀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, 미용 분야의 기능성 소비 흐름이 건강이나 뭐 체형 관리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. 네, 계속해서 옆에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말 이 주가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주로 이제 해외에서의 성과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곤 했는데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 이슈와 좀 맞물려서 내수 회복이 지금 기업들의 성과로 이어진다. 기존과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소비재 종목들을 바라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최근 K뷰티나 뭐 건기식 아니면 식품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해외 매출이 얼마나 많이 느는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. 이번 내수 소비가 실제로 살아나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 주가나 뭐 실적 양쪽에서 더 긍정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국 BNC나 CJ제일제당, 아모레퍼시픽 같은 해외 매출 기반이 좀 이미 튼튼히 다져진 기업 같은 경우는 예. 이제 국내 소비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양쪽 날개를 달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. 뭐 토니모리나 네오팜, 또 동국제약, 한섬같이 내수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은 이번 국내 소비 반등이 주가 민감도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BNC, CJ제일제당, 아모레퍼시픽 여기는 이제 해외 매출을 같이 겸하고 있다. 네. 국내 비중이 높은 쪽은 토니모리, 네오팜, 동국제약, 한섬 네.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잘 알겠습니다. 그런데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풀린 돈이 실제 이쪽으로 갈 것이다 단언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.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지원금 수혜주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한 4개월 정도 안팎으로 제한될 걸로 보이잖아요. 또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 소비로 바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검색량이 급등한 키워드들을 봐도 뭐 개인의 만족이나 좀 체험 중심 소비가
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실제 지급이 시작이 된다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처 제한인데요. 백화점이나 대형마트, 호텔, 온라인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요. 이런 구조면 오프라인 위주 소비가 살아나고 또 피부과 같은 병의원 혹은 약국 내에서 소비되는 브랜드들,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들, 오프라인 피트니스처럼 지역 가맹 기반의 이런 업종에서 더 큰 수혜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좀 결론을 내려보면 좋겠습니까? 네, 일단은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많은 인디 화장품 브랜드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너무 좋지만 국내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당연히 CJ 올리브영의 지주사인 이 CJ도 좀 좋아 보입니다. 피부과 시술 시장에서 의료기기나 필러 제품을 납품하는 바이오 상장사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약국에서 의약 외품을 유통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도 유망해 보입니다. 중소형 마트같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강했던 기존 음식료품 강자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까지 이번 소비 흐름에 좀 수혜주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, 연구원님은 지원금 받으면 어디다 쓰실 예정이세요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. 소상공인들 생각해서 네,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좋죠. 네, 근데 사실 이렇게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어디다가 쓸지를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이번 지원금이나 내수소비 관련된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투자자의 자질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. 네, 한경에이스의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.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